안녕하십니까. 파생왕 송대표입니다. 2026년도 1월 14일 수요일 시간 오후 4시 36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거래도 마감을 했고요. 자, 오늘 거래도 마감했고 이번 주도 연전 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900만 원대까지 수익을 올려놨고 그냥 요즘 최근에 매매 이렇게 소소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좀 집중적으로 세게 매매를 안 가져가고 있는데 제가 지금 시장을 보는데요. 너무 불안합니다. 네. 이게 수익이라는 건 원래 공포를 먹고 수익이 난다라는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방식으로 주가를 케어를 하면 항상 탈이 나는데 그 탈이 좀 세게 납니다. 좀 세게 나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 지금 언론이나 경제 방송이나 유튜브나 이런 거 보시면 아마 다들 여러분들이 눈이 흔히 말해서 돌게끔 혈안이 되게끔 아마 멘트들을 해주고 있을 겁니다. 네, 아마 그럴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저는 오늘도 위험하다고 말씀드릴 겁니다. 틀리든 말든 관계가 없고 뭐 수익이 전 나고 있기 때문에 제 수익을 기반으로 플레이를 할 건데 분명한 건 이렇게 가다 보면 분명히 크게 터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측면들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밤에 마감했던 다우지수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지난밤에 마감했던 다우지수는 전장 대비해서 398포인트 0.80%가 하락을 한 49,191포인트에서 소폭 조정을 받고 마감이 됐습니다. 제가 좀 위협스럽다고 느꼈던 측면 중에 하나는 어저께 구간을 보시면 요 마지막 거래 캔들 보면 거래가 좀 올라와 있죠. 자, 음봉이 떨어졌는데 거래가 올라왔습니다. 이 얘기는 뭔 얘기겠습니까? 차익 매물이 나왔다는 뜻이겠죠. 네, 차익 매물이 나왔다는 뜻입니다. 차익 매물이. 어제 뉴욕 증시를 흔들었던 것은 이제 트럼프, 제가 앞선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연준의장을 건드렸다라는 부분. 사실 이제 무슨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연준의장을 건들면 안 되는 무슨 이게 신성시 된다 이런 느낌의 그런 뜻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의 장은 독립성을 기반으로 가거든요. 퇴임이 이제 5월 중순이기 때문에 5월 중순이 끝나고 사실은 때려도 관계가 없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 권력이 사라진다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크게 문제를 안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때려버렸죠. 네, 먼저 때려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한 4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금융시장의 독립성 해제, 독립성이 손실 이런 부분을 배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거죠. 거기에다가 어제는 누굴 또 건드렸냐, 잠시 때 같이 보시겠지만 어제 건드렸던 것은 결국 은행 쪽들이에요. 카드사들 쪽. 왜 건드렸냐? 트럼프 대통령이 참 이분께서가 하시는 플레이가 영리하다라고 말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파월을 때려놓고 신용카드 이자율을 제한하는 움직임을 줬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미국은 전 세계 어디보다 프리한 구간이지 않습니까? 자율시장을 존중하는 국가이긴 한데 이 신용카드 이자율을 상한을 10%를 두겠다. 이건 사실 만만한 내용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기업의 이윤을 건드는 부분도 있지만 이윤 플러스 알파 기업 경영에 관여한다는 인식도 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파월 연준의장을 때려놓은 상태에서 여기를 때려버리니까 금융주들, 카드사들 쪽들이 주가가 밀렸어요. 근데 물론 여기에 이유가 있죠. 지금 미국이 국가 자체의 부채율도 엄청나게 높지만 개인 부채율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파산시키지 아니하고 어쨌든 이자를 컨트롤 시키면서 홀드업 버티게끔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간다는 정책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 섹터들은 힘들 수밖에 없죠. 이거는 힘들 수밖에 없어요. 이제 거기에 어제 고스란히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깨져버렸습니다.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경제지표 발표가 있었어요. 어제는 경제지표 발표가 있어서 CPI 발표가 나름대로 선방했습니다. 네, 나름대로 선방해서 인플레가 어느 정도 케어가 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살짝 주는 듯한 느낌을 주면서 올해 상반기에 연준에서 한 번 정도, 연준에서 1회 정도 더 금리를 조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만들어 줬거든요. 근데 그런 기대감을 만들어 줬지만 여기서 이렇게 때려버리니까 얘기가 달라지겠죠. 얘기가 달라지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 놓고 볼 때 연준 쪽에서 건든 이 CPI에 대한 부분들, CPI 쪽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때린 이자율 제한이라든지 이러한 측면들로 시장은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주가는 하락을 하면서 마감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계속 불안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다우지수가 0.8% 조정을 받았는데 나스닥은 0.1%, S&P는 0.19% 조정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 얘기는 조정을 거진 받지 않았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는데 거진 조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약보합으로 끝을 냈거든요. 아니 다우지수가 깨졌는데 또 3대 지수가 어느 정도 길을 좀 합쳤다 생각이 들었더니 다시 또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얘기는 업종별 순환에 대한 개념도 있지만 날마다 때리는 포인트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은 무슨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거기에 따른 부담감들 역시 따라서 높아지고 있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게 특히나 이제 미국장은 사실 양반입니다. 제가 어저께 진짜 오랜만에 미장 보고 갔거든요. 제가 최근에 어제 매매를 어제도 수익을 내고 끝냈습니다만 어제는 좀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는 야간장까지 보고 수익을 내고 끝냈는데 제가 진짜 오랜만에 본장을 봤습니다만 본장을 보면서 사실 굉장히 좀 움직임이 좀 답답한 느낌이 굉장히 강했어요. 아마 지금 차트를 보시면 느낄 텐데 제가 어저께 여기서 익절을 했거든요. 여기서 익절하고 문을 닫았는데 하도 매도를 쳐놨는데 안 내려와가지고 기다리다가 여기서 끝을 냈습니다만 이 구간을 보시면 지금 계속 닫혀 있죠. 지금도 보시면 주가가 이 구간대에서 못 밀고 내려가고 있죠. 내려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박스에 갇혀 있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죠. 굉장히 강하게 박스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박스에 갇혀두고 있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면 방금 제가 비교 분석해드렸던 것처럼 조정을 받으면서 다우지수가 거래량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나스닥과 S&P도 마찬가지로 거래가 늘기 시작했는데 시장이 상승 국면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터져나오는 매물은 흔히 말해서 지약이 되는 겁니다. 지약이 돼요. 하방 압력이 굉장히 커지는 악재를 둘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오늘 우리나라장을 보면 오늘 우리나라장이 종가고가로 끝났거든요. 종가고가 참 저는 사실 미장보다 우리나라장이 더 걱정됩니다. 네, 우리나라장은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신년 개장하고 나서 지금 연장 올려주고 있죠. 네, 연장 올려주는 것을 빼는데 제가 볼 때 이틀 걸릴 겁니다. 딱 이 상승분을 60% 이상을 까내는데 걸리는 시간이 이틀이면 깔 거예요. 네, 이틀이면 아마 정리를 해버릴 겁니다. 네, 오늘 장을 보면 진짜 크리티컬하게 보이는 것이 자, 오늘 장을 거래 형태를 볼게요. 오늘 국내장을 보시면 자, 거래 규모가 얘도 마찬가지로 어제를 보시면 상승세를 치는데 거래가 이렇게 완만했죠. 근데 오늘을 보시면 거래가 이렇게 올라왔죠. 그렇죠. 상대적으로 1번 어제에 대비해서 오늘이 높죠. 그러면서 주가가 뛰어서 올려놨죠.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어제 밀면서 거래를 늘려놨죠. 이 얘기는 매물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추격 매수의 개념이 아닙니다. 매물이 나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어요.
지금 외국인들이 연일 연장 팔고 있습니다. 환율이, 제가 이 환율 분석도 해드렸죠. 환율도 어떻게 분석해드렸어요? 절대로 정부에서 개입한다고 해서 환율이 어떻게 된다? 안 된다. 네. 백날 정부에서 개입을 해봤자 이건 우리나라 정부가 무능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정부가 무능해서가 아니라고요. 제가 이때도 말씀드렸잖아요. 2주 전부터 말씀드렸어요. 그대로 올라올 거라고. 다 보세요. 제일 중요한 영상을 제일 적게 보셨네. 730번밖에 안 보셨네. 다 1000번씩 보셨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영상인데. 수익이 너무 많이 나서 약올라서 안 보셨나? 이게 제일 중요하다니까. 정부에서 백날 개입을 해봤자 그 개입력이 힘이 없어요. 이건 우리나라 정부의 무능력한 부분이 아니에요. 정부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원래 시장은, 원래 환율은, 원래 주가는 외부적으로 강제적 개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반발력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건 구조적으로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태생 자체가 그렇게 생겨 먹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환율이 쳐버리고 치고 올라와 버리잖아요. 이거는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지금 주가가 올라와 있으니까 사람들이 인식할 때 뭐가 되게 좋은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고 보면 굉장히 위협적인 측면들이 많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장이 제가 볼 때는 미장은 양반입니다. 상승폭도 적당하고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10년 들어와서 상승하고 조정받고 상승하고 조정받고 얘는 양반이라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조정을 받더라도 그 부하가 크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우리나라장은 맞으면 커요. 맞으면 데미지가 커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투자를 최근에 보시면 평상시보다 매매 수익을 좀 짧게 한 번 정도를 빼고 나서는 다 짧게 빨리빨리 치고 빠지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장 움직이는 걸 이렇게 저는 주간에 많이 거래를 하니까 보고 있으면 너무너무 불안정한 거예요. 주가의 움직임이. 너무너무 불안정하다는 거죠. 욕할 확률이 높아요. 아마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면 아마 영상 조회수가 엄청 올라올 거고 싫어요를 엄청나게 누르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죠. 나중에 제 얘기가 맞다는 걸 결국 알고 또 저한테 다시 오시게 되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시장이 움직이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 하락일 때는 반등이 세게 나오고 상승일 때는 조정이 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럴 확률이 너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네, 너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곰곰이 바라봤을 때 다소 시장이 좀 억지적으로 버텨내고 있는 형태에서 거래가 늘고 있다. 근데 거래가 왜 늘는다고 말씀드렸죠? 차익 실현이라고 했죠. 이러한 차익 실현이 계속 나타난다라고 하면 결국은 증시한테는 뭐가 되겠어요? 매물이 되겠죠. 매물이 되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조정의 빌미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굉장히 위험하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대놓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돈 맞을까봐 이런 얘기들을 대부분 용감하게 말을 못하죠. 근데 뭐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네, 굉장히 위협적인 움직임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딱 넣어놓고 대응을 하셔야 안정적이지.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 있다는 거죠. 조심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데 지금 우리나라 증시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 반도체이기도 한데 제가 국내장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글로벌이 선순환 사이클로 들어가고 있고 제가 일전에 영상을 찍어드릴 때는 국장을 거의 얘기를 안 드렸어요. 이 당시에는. 왜 안 드렸는 줄 아세요? 이때는 미장이 날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장은 그냥 가만히 있었거든요. 여기서 뭘 갖다 비교를 해요. 쓰잘데기 하나도 없죠. 근데 지금은 국장이 글로벌 증시랑 같이 동조를 하기 때문에 얘의 움직임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우리나라장은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버텨냈지만 앞선 기간들은 조정을 받았어요.
앞선 기간들에서는 조정을 받았었고, 그 조정을 받는 기간 동안 사실 지금 순환적으로 사이클이 돌면서 철강 쪽 사이클도 잘 돌고, 철강 쪽, 화학 쪽, 자동차 쪽, 이런 사이클이 돌기 시작했죠. 뭐 대표적으로 현대차 같은 경우. 현대차 같은 경우는 더블 스코어링을 이미 찍었죠. 네, 더블을 이미 넘게 찍어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순환 사이클을 돌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순환 사이클을 돌고 있는 과정에서 놓고 평가를 했을 때, 결과론적으로 놓고 볼 때, 이게 지금 제일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 반도체가 있어요. 그렇죠?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인데 얘네들의 주가의 그래프와 제가 뭘 비교를 했죠? 다나와 사이트 가셔서 다나와 관계자분 계시면 광고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자, 오늘이 날짜가 1월 14일이에요. 오늘 1월 14일인데, 자, 1월 6일 날 이건 삼성전자의 DDR5 램을 갖고 그냥 평균적인 상품이니 기준적인 상품이니까 말씀을 드리면 28만 3천 원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가격이 얼마냐? 41만 원이에요. 70%가 뛰었어요. 주가가 그 사이에 70%가 뛰었어요? 못 뛰었죠. 그런데 얘가 지금 찍었던 위치의 날짜를 봐봐요. 얘가 찍었던 위치의 날짜를 보면 1월 6일이죠. 1월 6일이에요. 삼성전자를 1월 6일 날 딱 찍어서 보시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서 찍고 얘가 신고가를 날라갔을 때 상품 가격이 반영이 됐느냐? 상품 가격이 더 많이 올랐죠. 얘는 꼬작해서 만원 올랐을 때, 만원도 아니죠. 9,000원 올랐을 때 상품 가격은 더블을 거의 70%를 쳤으니까 게임이 안 되죠. 그런 식으로 지금 실물 상품 가격이 너무나 급진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뭐 좀 복잡하게 설명을 하자면 DDR5 칩을 지금 엔비디아에서 AI 칩에다 넣기 위해서 아예 싹쓸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 물량이 없기 때문에 비싸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가 계속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은 수요가 계속 늘 거라고 하지만 수요는 제한적일 거예요. 계속해서 늘어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늘 수도 없고.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으로 봤을 때는 이런 반도체들이 빠져 있을 때 업종들이 순환해서 종목이 돌고 있는 환경들은 좋아 보이긴 하나 수급의 기본 자체가 아주 좋지 못하다. 이거를 먼저 보시고 가는 게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도 보시면 전 뭐 나스닥을 수익을 내니까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해서 수출하는 부분에 H200의 승인이 떨어질 것 같아요. H200에 대한 승인이 떨어질 것 같은데 H200에 대한 승인이 떨어진다라고 해도 문제는 이제 전제 조건을 주로 달았죠. 전체 금액을 일시불로 일단 줘라. 이제 또 그게 수용이 잘 안 될 거란 말이죠. 이제 그런 관계에 있다 보니까 지금 엔비디아가 실질적으로 주가에 이 부분이 반영이 되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제가 이 얘기도 해드린 지가 2주 가까이 됩니다. 엔비디아가 더 반영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다 말씀드렸죠. 계속 제자리입니다. 그 얘기는 뒤늦게 발동이 걸린 국내 증시는 이러한 랠리 구간에 취해 있고 이미 먼저 랠리를 취했던 미국 쪽은 소강 상태에서 소화를 하고 있는 과정. 결국 이런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끝자락은 굳이 우리가 얘기하지 않고 대화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전략들을 우리가 좀 고르게 펼치면서 이번 시장을 잘 대비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모르겠어요. 시장이 얼마나 더 갈지 더 우리나라 장도 그렇고 미장도 그렇고 얼마나 더 신고가를 칠지 잘 모르겠습니다. 관심도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네, 이미 내 손을 떠났다라는 생각이 강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나는 한 달에 1,000만원, 2,000만원만 벌겠다라는 생각이 강하지 이걸 내가 다 맞추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예 포기 상태이기 때문에 리듬을 따라가면서 다음 행보를 대비해 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구간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대입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기에는 이미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은가를 다시 한번 뒤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어떠한가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떠한가라는 의견. 또 제가 DDR5를 좀 몇 장 사야 되거든요. 몇 장이 아니라 저는 한 60장 정도 사야 되는데, 네, 못 사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지 뛰게 된 거 아시죠? 네, 제가 DDR5를 사실은 이걸 좀 구매를 해서 올해 저희 장비에 좀 도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직전 대비해서 7배가 올랐어요. 8월달 대비해서 7배가 올랐습니다. 10월달 대비해서도 6배가 올랐고요. 근데 지금의 이 폭등세가 과연 계속될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수십 대, 거의 100대 가까운 장비를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지만, 장비를 그렇게 수없이 사봤지만 이 정도 시세 폭등의 뒤에 결론도 역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서 달려들 생각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얘기는 결국 주가의 움직임도 같이 연동될 가능성이 높더라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최근에 워낙 많은 분들께서 체험하고 계시고 문의하고 계시고 저희와 함께 하고 계신데 만족도가 너무 높으셔서 진행하고 싶어 하십니다만 저희가 회비를 계속 인상하고 있습니다. 계속 인상하고 있다는 소식 속에서 좀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계속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고 저는 이제 많은 분을 어차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수 정예까지는 아닙니다만 100여 분 이상 정도까지만 제가 케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인원이 넘어가면 저희는 회원을 또 가입 맡기고 체험도 막힙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 일주일 이상 체험 막혔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체험 계속 신청하셨지만 체험을 저희가 계속 못 해드렸었는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만 거의 또 마지노선에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체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셔야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생긴다라는 점 이해하시면서 여러분들도 함께 저희와 함께 지금과 같은 수익 행진을 동참하시면서 좋은 결과를 올해도 만들어 가시길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제가 금요일 날은 아마 영상을 찍지 못할 겁니다. 금요일 날은 제가 일정이 있어서 금요일은 제가 시장 참여하지 않고 아마 내일 일찍 끝나면 영상을 추가로 올리든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생한 송 대표였습니다.